오늘은 수술 전 고민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상담, 수술 후 관리, 1년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막상 이제 입원을 한 2박 3일 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괜히 또 안 챙겼다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양악수술을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고 다 하더라고요. 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이거 딱 하나만 보면 상담부터 수술 훈련까지 한 번에 총 정리해주는 영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눈, 코 수술, 피부 시술 같은 거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는데 사실 주변에 양악 수술을 했다는 사람 찾기는 쉽지 않죠. 그 N수 자체도 작지만 나 양악 수술했어 하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서 수술하셨다는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보통 정보를 얻으시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런 곳에서 얻는 정보도 좀 전문적이지 않은 정보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좀 그레이해져가지고 병원에서 직접 환자처럼 흉내내서 막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 과정을 또 세밀하게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악수술을 고민하는 그 순간, 그리고 상담 첫날부터 수술하고 수술 후 한 1년 다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의 요소들을 타임라인에 맞게 한번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타임라인에 계시던 이 영상을 보면 앞으로의 과정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악수술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내원하면 어떤 걸 하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상담을 오면은 환자분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저와 밥을 먹으면서 한 1시간 동안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고민을 한번 정리해서 제가 빠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단 수술 전 상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을 뭘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담의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선생님 시트가 있어요. 그거를 써주시면 제가 딱 보는 순간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런 거를 작성하는 시간을 하나 가지고 얼굴 전체를 안면 스캔을 하는 것, 그리고 얼굴의 연부 조직과 그 안쪽에 부속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신경, 혈관, 상악도, 뭐 기도공간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CBCT, CT 촬영을 하고, 그리고 얼굴의 임상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개발했던 웹셉이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얼굴을 AI로 분석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저를 방에서 이곳에서 만나면은 제가 환자분의 니즈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로 궁금해하시는 게 합병증이나 수술을 선수술이 가능한지, 선교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상악을 넣는 게 좋은지 빼는 게 좋은지, 줄이는 게 좋은지, 회전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러한 것들을 수술 방법이랑 같이 다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분석과 진단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네. 양악수술을 해야 할 케이스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담 전 설문지, 환자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입 안의 교합, 그리고 세 번째가 얼굴 사진, 그리고 네 번째가 방사선, 엑스레이나 CT.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수술이 필요한지, 환자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튜브 원장님 댓글이나 성형 커뮤니티 댓글 보니까 나는 정확히 몇 미리를 줄이고 몇 도를 회전한다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숫자, 수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딱 보고 3mm, 4도 뭐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뭐 도사잖아요. 의료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대충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신뢰하거나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저는 엑스레이, 교합사진, 얼굴사진, 그리고 환자분이 원하는 것들을 총괄해서 제 기준에 맞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실제로 몇 미리 정도를 줄이고 몇 도 정도를 돌려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라서 그거를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몇 미리를 줄이고 몇 도를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이 어떤 얼굴을 좋아하고 지금의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고, 수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뭐 한 20mm 줄인다고 해서 이뻐지나요? 안 이뻐지죠. 결국에는 이뻐지고 뭐 기능적으로 좋아지고 조화로운 게 중요한데 미리수에 집착하는 거는 방향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병원에 상담을 다녀보면 병원마다 말이 다르다. 가격도 아. 너무 천차만별이다. 우선 진단이 다른 부분은 누구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을 유발하는 병소가 있다. 그럼 이거는 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방법에 있어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근데 비용은 이거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다양한 술기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게 봤을 때는 약간의 집도의의 철학이나 그리고 심리적인 기준 그리고 환자와 소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 내가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지 환자분이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진단이 좀 많이 다르고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얼굴만 이뻐지는 걸 보는지 기도 공간도 확보를 하고 교합도 좋아야 되고 치아 각도도 중요하고 합주기가 되지 않아야 되고 원숭이처럼 안 나와야 되고 교합 평면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작이 안 돼도 안 되고 발음도 좋아야 되고 혀가 만약에 커서 숨 쉬는 게 아니면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도 안 되고 위로 올렸을 때 비강 안쪽의 크기가 너무 줄어들어서 코로 숨 쉬는 게 나중에 60, 70, 뭐 100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고생시키진 않을지 이러한 너무 많은 부속기관들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얼굴만 보고 진단을 하는 것과 이거를 고려해서 진단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얼굴과 이 기능으로 100살 넘게 살아야 되는데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기능적으로 퍼펙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해야 침 질질 흘리거나 못 먹거나 관절 아프거나 숨 못 쉬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20, 30대는 모르겠지만 60, 70대 돼가지고 숨 못 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의 수준이 조금 다르고 진단의 상태가 좀 다를 수 있다. 그게 이제 1번이고 가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정말 병원과 원장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무조건 또 싸다고 좋은 거는 또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저의 철학은 일정해야 한다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진단과 그걸 바탕으로 하는 정확한 어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과학자이자 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악수술이 첫 내원을 바로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길게는 1년에서 몇 년까지 고민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네네.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죠. 양악수술 자체가 눈코 수술이나 뭐 간단한 필러 같은 게 아니라 위턱을 자르고 아래턱을 자르고 입 안에서 피도 나고 그리고 회복 기간도 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택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거기에다가 교합적인 문제까지 있을 경우에는 교정 치료 기간도 필요하고 그것을 선 교정을 할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텀을 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일 해야지 이런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담을 와서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수술할게요 이런 경우는 많지만 내가 고민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그렇게 막 빨리 해버리기에는 얼굴이라는 게 평생을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가장 큰 통로인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바꾸는 거는 제가 추천하지도 않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 거의 뭐 한 20년 고민하다가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마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하는 수술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양악수술을 앞두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영상마다 다 달라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마음을 잘 안정해야죠. 그리고 이제 몸 상태가 중요한데 또 전신 마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수술 전 검사는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전에 내가 전신 마취를 받으면서 이 수술을 할 정도의 몸 상태가 되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기간이 한 번 있고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같은 날에 얼굴의 전체적인 계측을 하고 치아 본을 뜨고 사진을 다시 찍고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한 정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때 데스크나 실장들을 통해서 물어보죠. 뭘 가지고 입원을 해야 하나요? 막상 이제 입원을 한 2박 3일 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괜히 또 안 챙겼다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일반 티셔츠처럼 머리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는 것들은 사실 얼굴이 부어있고 피도 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입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방이나 그런 티셔츠 중에서 앞에 단추가 있는 옷 있죠. 이런 옷으로 입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 U자형 목베개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의 붓기를 줄이고 기도를 좀 확보하면서 침대를 비스듬히 세워서 이제 안전자세로 자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을 때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베개를 꼭 필수로 가져오는 걸 추천드리고, 각 티슈 가져오시고 넉넉히, 그리고 코 막힘을 완화시켜주는 비강 분무제 뭐 이런 거나 코 앞쪽을 살살살살 청소를 할 수 있는 멸균된 면봉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가 막히면 입으로 계속 숨 쉬고 해야 되고 입 주변으로 우리가 많이 당겨서 좀 붓고 해서 립밤이나 바세린 같은 거 입 주변에 굉장히 건조해지는데 이거를 듬뿍듬뿍 발라놓으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술 당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 당일에는 아침에 한 7시에서 7시 10분 정도 오시면 먼저 병실에 가가지고 수술 전 준비 같은 거를 당직 간호사랑 하게 되고, 수술복으로 한복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그 라인을 통해서 나중에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재우고, 뭐 아프다고 하면 주사도 놔주고 하려면 정맥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혈압이랑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고 7시 한 반쯤 되면은 저랑 수술 전에 다시 한번 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 주의사항, 전신마취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를 받을 때 대략의 수술 계획에 대해서 제가 3D로 세워놓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거기에서도 수술 계획이 환자분의 원하는 바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거치고 수술을 시작을 할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원장님 수술 직후부터 입원 기간 3일간 어떻게 보내죠?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고 좀 부어있기 때문에 회복실 나와서 당일날,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입원을 하는데, 당직 간호사와 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케어를 해드릴 거고, 코피가 조금씩 날 수 있고 조금 부을 수 있고 조금 통증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환자분의 불편함에 맞춰서 진행을 하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숨쉬기가 좀 힘들고 코 막힘이 있고 코피가 좀 날 텐데, 그렇다고 막 코를 세게 풀거나 이러면 코피가 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부분만 조금씩 정리를 해주면서 비강 분무제 이런 것들을 뭐 적절히 쓰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3일 동안은 얼음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얼음찜질을 잘 하셔야 더 이상 붓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붓기 완화나 처짐이 심하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얼음찜질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은 아파서 뭐 먹을 생각이 잘 안 드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드리는 뭐 물이나 프레스웨트 이온 음료 같은 거 혹은 뉴케어 같은 적정량을 저희가 드리는 것들은 다 복용을 해주시면 되고, 액체로 된 음식밖에 못 드시는 점이 조금 배가 고프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3일이 지나고 퇴원을 네. 하고 나서부터 네네. 한 1년 정도 병원을 계속 다닌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주 오다가 점점 간격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처음에 퇴원을 하면은 일주일 단위로 4번 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 다음에는 2개월에 한 번 오고 6개월에 오고 1년에 오고 이렇게 총 7번을 보는데, 첫 번째 주 동안은 거의 못 움직이기 때문에 고무줄로 조금 안정화를 시켜놓고, 수술하고 1주차 때 왔을 때는 그 고무줄을 풀어드리면서 뺐다 꼈다 하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주차와 3주차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지만 체크를 하고 입 벌리는 연습을 시작을 하고요. 4주차 때는 대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CT를 한번 촬영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만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 교정을 하시는 분은 4주차 이후로 보통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차와 6개월 차, 1년 차에는 엑스레이나 CT를 보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 정도 체크한다. 그 중에 6개월 차에는 환자분이 원하시면 그때부터는 핀 제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차에서 2주차, 이때 3주차, 4주차까지 붓기 빼는 레이저나 턱관절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 같은 거를 병원에서 꾸준히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와서 이거를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주차가 지난 다음에는 건더기가 크게 없는 부드러운 죽 정도를 드시면 되고, 점점점 일반식으로 옮겨가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달, 2달이 됐을 때도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것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격렬한 운동이나 술, 담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몇 달을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제가 2개월에서 3개월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갑자기 너무 심하게 하다가 코피가 팍 날 수도 있고, 흡연을 하면은 상처가 잘 안 나을 수도 있고, 술을 계속 먹으면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다 안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는 건 반드시 입을 벌리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코에 압력이 가서 피가 팍 날 수도 있고, 코는 절대 푸시면 안 되고, 코 풀면 코피 또 날 수 있고. 원장님, 환자분들이 회복 속도나 후기가 정말 다 다르던데 나이에 따라서도, 인종에 따라서도, 성별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랬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붓기는 2, 3일까지가 최대로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반 이상 빠지니까, 그로부터 6개월, 1년까지도 빠지니까 좀 길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간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체력이 좀 안 돌아오거나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먹는 데 집중을 하시고, 딱딱한 건 못 먹겠지만 영양소 섭취는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안 먹어서 살 빠져서 더 여기가 푹 들어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어느 정도는 계속 움직여줘야 더 회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끝나고 나서 붓기 관리나 헤어밴드나 얼음 찜질이나 3일 동안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1년 동안 주변 분들, 특히 가족들이 피드백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 분들 많아요. 가족이랑 친구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아요. 친할수록 더 그렇고, 장난을 잘 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수록 그런데, 수술 끝나자마자 엄청 부어있는데 얼굴 왜 그래? 이런다거나,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뭐야, 한 거 맞아? 뭐 이런다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말로 표현을 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주변에서 친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말을 하시면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 당사자 말고 주변에서는 반드시 이럴 때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혹시 본인 눈에 보이는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도 붓기가 아직 덜 빠진 몇 달 안 된 상태라면은 그냥 좀 넣어두시고, 나중에 핀 제거할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고칠 수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을 위해서. 오늘은 수술 처음 고민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상담, 수술 후 관리 1년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어렵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요소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드려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